어, 54페이지요. 사례 7번. 네, 3문 보겠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정 여부에 논하시오. 단문으로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도 역시 논점 세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 자료를 보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 정리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고요. 3문 해결이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정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의의와 집행부정지 원칙을 먼저 적으시고요. 집행정지의 요건,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에 대한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판례 검토.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사례 풀 때 답안지에다 적기에 적합한 정도의 분량으로 줄인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도요, 그 내용상 일치하고 분량 조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주시면 좋으실 텐데, 간략하게 보죠. 집행정지는 항고소송 본안 확정 전까지 처분 등이나 효력 집행 또는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다. 집행 부정제 원칙이 우리 행정소송법의 원칙이다라는 걸 꼭 적어주셔야 돼요. 요건은 크게 보아서 8가지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분 존재, 본안소송 적법 계속, 신청인 적격, 신청인 이익, 여기까지를 신청 요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갖추지 못하면 각하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하고 기각하는 경우가 나뉘거든요.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되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이 4가지를 본안 요건이라는 실무상 용어로 불리는데 진짜 본안이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요건이요. 그것 때문에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실무상 집행정지 신청 요건,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이기 때문에 정말 본안 요건이 아니다 라는 점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요,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있어요. 거부처분, 집행정지는 불가능한 견해가 당연히 부정설이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처분 의무가 준용되지 않고 집행정지를 인정해도 거부처분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런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설에는 집행정지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어서 실효성을 사실상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거부의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거여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부정설의 논거였잖아요. 근데 거부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긍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한적 긍정설이죠. 예를 드는 게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반려 처분, 외국인의 체류 신청, 체류 기간 갱신 신청 등을 예외 사유로 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실무상 주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판례의 문구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부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이 없다라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얘기하는 이 문구요, 거부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한약사 시험 응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 신청 등의 문제가 나오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멋있는 말들을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기능적 한계를 해석론을 극복할 수 있고, 해석론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교수로서의 로망이죠. 교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부 시까지, 거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 거부 시까지 신청 내용에 대한 기득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 신청이 그래요. 거부를 당했습니다. 당장 쫓겨납니까?
직접 비행기 태워서 배 태워서 돌려보내야 이행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임시보호 뭐 이런 등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거니까 거부시까지, 거부라는 것이 확정될까지 신청 내용, 나는 계속 체류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기득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아예 비행기로 실어 나를 거 아니면 신청이 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하면 어쨌든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기득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거부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고 라는 판례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거부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과한 게 아니라 이익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는 논쟁에 성공할 겁니다. 결론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거부 이전의 상태의 복귀만으로 신청 내용에 대한 기득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하죠. 거부 이전 상태, 신청 이전 상태가 아니에요. 거부 이전 상태, 신청 내용에 대한 기득지위, 신청 내용 기득지위, 거부 이전 상태 복귀, 신청 내용 기득지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일부 취소, 기판력, 기속력,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75페이지예요. 75페이지 보게 되면 H건설 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고양시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공동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H건설 회사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고양시정은 뭔가 이유를 들면서 2017년 4월 4일 어쩌고저쩌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주죠, 이런 이유를 들면서 H건설 회사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1차 거부 처분이라고 편의상 부르기로 해요. H건설 회사가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됐대요. 상고심까지 거쳐가지고 확정됐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승소했으니까 다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고양시장은 H건설회사 소송 항소심 도중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으로 어쩌고저쩌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2차 거부 처분이 나와 있죠. H건설회사는 A시장에 2차 거부 처분이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은 타당한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판력이 저촉되는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판력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풀 수 있으면 판결의 효력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게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우리 페이지로는 7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올려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훨씬 간명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소재입니다. 먼저 기속력에 관한 문제를 풀게요. 기속력의 의의와 요건 성과를 살피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죠. 그래서 사안의 거부 처분이 재거부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2차 거부 처분. 기속력의 범위에 걸려서 기속력에 반한다는 갑의 주장은 옳은가 틀린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논점 세트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기속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쓰셔야 될 거예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취지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30조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 취지가, 취소하는 확정 판결 취지가 그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취소를 하는 취재라고 했죠. 취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행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요건은 기속력 발생의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그리고 시간적 범위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기속력이 발생을 하고 작용을 하거든요. 발생과 작용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기속력 발생의 범위는요, 행정소송이 확정된 인용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취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 판결 주문 취소한다. 인용 판결과 취소 판결이 다르죠.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문 판단의 전제가 되었었던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여기서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니까 인용 판결의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기판력과 다릅니다. 기판력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속력은 취소하는 확정 판결,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 판결에 주문이 나오게 되면 취소한다. 그 취소의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 복잡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표현을 외우면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행 구속하는 효력이 기속력이라고 했어요. 발생을 하는 범위는 취지고요. 법규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취소 판결의 취지고요. 그 정확한 범위는 판결 주문과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생했으면 이제 작용을 할 텐데, 작용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에요. 행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도 아니고 행 객관적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하여 라는 말을 법전에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및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처분이에요. 그 처분이 아니라 그 사건입니다. 해당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고요. 그게 그 사건에 관하여 라는 법조문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기속력이 작용하는 시간적 범위는 처분 시의 기속력의 위법성은 이 처분 시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미쳐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재거부처분 이런 주제로 다루게 되는 것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기속력은 복재결, 반복금지효,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로 구체화됩니다. 특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요, 재처분 의무의 형태로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법조문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30조 2항입니다. 이에 재처분 의무예요. 그래서 재거부 처분이 있게 되면 거부처분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죠. 거부처분의 취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취지에 따르게 되면 거부가 아니라 허가처분, 인용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겠죠. 하지만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외우면 문제 풀이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라 그랬지, 꼭 거부하지 않고 인용하는 처분을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주로 인용처분이겠으나 재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 자료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거부 처분해도 됩니다. 절차만 다시 지키면 될 테니까요. 그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되겠죠. 또 하나,
취소 판결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개정법에 따르는 것은 거부 처분의 취지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량 행위인 경우 얘는 다시 재량의 하자만 극복하고 정확한 재량 처분을 하게 되면 재거부 처분을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새로운 거부 사유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거부 처분을 해도 돼요.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시장의 재거부 처분 가부. 가능하다면 타당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겠죠. 객관적 범위는 1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기성적인 발생 범위예요. 그 전제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을 봐야죠.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의 이유가 뭐였었느냐면 설문을 봐야 알죠. 고양도시기본계획상 지역 현안 사업인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미디어밸리라는 게 계획이 있고요. 그것에 따르자면 전체가 미디어밸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토지를 건설 사업으로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성력이 발생을 합니다. 주관적 범위는 고양시장과 관계행정청이죠. 객관적 범위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해서 시가와 예정용지 개정되어 있다는 것. 근데 2차 거부 처분은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이다. 이후에 법령의 그 개정이 있어서 허가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동일성이 부정되죠. 처분시가 기준이니까 항소심 도중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는 상조심 처분시 이후의 사유라는 게 분명하니까 결론을 내리면 고양시장의 재거부 처분은 기성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 있었잖아요. 새로 인정된 거부 사유이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법 개정이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유들은 1차 거부 처분의 사유와 2차 거부 처분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죠. 하나는 미디어밸리에 관계된 이양이었고 두 번째 사유는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이 부정돼요. 그러니까 H건설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고양시장은 재거부 처분을 했지만 그게 기속력이 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차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다시 거부 처분을 했더라도 사안처럼 법률 개정 혹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되는 경우는 새로운 처분은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 사례 풀어보도록 하죠.